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 3단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노년기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만으로 노년기를 판단하시는데 사실은 건강 상태와 생활 능력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나이에서 12세를 빼면 과거의 체력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현재 75세는 과거의 63세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니어들이 젊어졌다는 뜻이죠. 오늘은 이러한 노년기를 3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생활기 대략 75세까지 제2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특별한 시기. 첫 번째 단계는 자립생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제2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은 없고 꿈만 많았다면 늙어서는 시간은 많지만 몸이 불편해지죠. 그런데 1단계는 시간도 많고 몸도 건강한 정말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놀라운 장점들.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몸이 아직 건강합니다. 물론 20대, 30대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혼자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둘째,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니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필요도 없고 야근할 걱정도 없어요. 셋째,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업무 압박, 승진 걱정 등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정신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진 상태죠. 넷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그동안 모아둔 저축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할 일들. 그렇다면 이 소중한 황금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세요. 젊을 때 나중에 시간 나면 배워야지 하고 미뤄두었던 것들이 있으시죠? 피아노, 그림, 서예, 외국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다니세요.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가봐야지 했던 곳들을 지금 가보세요. 몸이 건강할 때 다녀와야 합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나 자신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복지관에서 더 불편한 분들을 도와드리거나 교통정리 봉사를 하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을 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에도 좋고 사회적 활동이 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세요. 직장 동료들과는 다른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복지관이나 동호회, 종교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 되는데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노년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5번째, 취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그림, 사진, 요리, 운동, 독서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가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들. 하지만 주의하실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건강할 때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질 수 있어요. 둘째,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집 안전시설이나 응급상황 대비책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해서 20대처럼 무리한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적당히 활동하세요. 2단계 자립도 저하기 마이너스 70대 후반부터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기. 두 번째 단계는 자립도 저하기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급속하게 노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서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들.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기 어려워져요. 이것은 근육량 감소와 관절의 변화 때문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깜빡하는 일이 가끔 생겨요. 중요한 일은 메모해 두는 습관을 기르세요. 시력과 청력이 약해집니다. 잘 보이지 않거나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안경이나 보청기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현명한 생활 방식.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생활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세요. 급하게 행동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활동은 피하세요. 내 몸 상태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예전에 했던 것이라도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낙상 사고는 노년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 단계인 요양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살지, 누구와 살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1인 가구로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세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하세요. 화장실과 계단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조명도 밝게 하고 문턱은 없애거나 낮춰주세요. 응급상황 대비책을 만드세요. 응급연락처를 정리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응급약품도 준비하고 혼자 있을 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두세요. 병원과 복지관 이용 방법을 익혀두세요. 가까운 병원의 진료 시간이나 예약 방법을 알아두세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연락망을 확실히 해두세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웃과 서로 확인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정해 두세요. 마이너스 3단계 요양 필요기 마이너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 세 번째 단계는 요양 필요기입니다. 이 시기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90세가 되어도 안 오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상보다 일찍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3단계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3단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혼자서 밥을 해먹기 어려워집니다. 요리하는 것이 힘들거나 위험할 수 있어요. 가스레인지 사용이 어렵거나 칼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일어서기가 힘들거나
화장실까지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미끄러질 위험이 크거나 혼자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욕조에 들어가거나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약 먹는 것을 자주 까먹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약물 관리가 어려워져요. 언제 먹었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인지능력 저하로 길을 헷갈릴 수 있어요. 오랫동안 살던 동네에서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미리 결정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3단계에서는 미리 결정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과 함께 미리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디서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재가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도움을 줍니다. 가장 익숙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이 상주함으로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서 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같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누구와 살 것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 요양보호사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있어요. 정서적 안정감은 가장 클 수 있지만 가족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덜 수 있고 함께 활동할 수 있어요. 혼자 살되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준비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양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알아두세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양비는 월 얼마나 드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재가요양은 월 50-100만 원, 요양원은 월 100-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도 준비하세요.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 원칙들과 마무리. 나이는 참고만, 상태가 더 중요. 말씀드린 나이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80세가 되어도 1단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70세에 벌써 3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나 생활 능력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나를 평가해 보세요. 무리하거나 과신하지 마세요. 각 단계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면 1단계에 맞는 준비를, 2단계면 2단계에 맞는 준비를 하세요. 가족들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단계별 체크리스트 총정리.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 황금기 활용하기, 취미활동 시작하기, 봉사활동 찾아보기, 새로운 것 배우기, 건강관리 철저히 하기. -2단계 준비 시작하기. 2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 안전하게 살기, 집 안전시설 완비하기, 응급연락망 만들어두기,
병원 복지관 이용법 익히기. 3단계 구체적 계획 세우기. 마이너스 가족과 상의하기. 3단계에서 중요한 것들 존엄하게 살기. 요양 장소 결정하기. 경제적 준비 완료하기. 법적 서류 정리해 두기. 마음의 준비하기. 존엄한 삶 유지하기. 희망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 단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미리 준비하면 어떤 단계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1단계에서는 꿈을 이루는 행복을, 2단계에서는 지혜롭게 사는 행복을, 3단계에서는 사랑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 3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노년기도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아직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노년기 준비 완벽 가이드 시리즈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